분석데스크 여러분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무비한량님. 책장에 무슨 책이 있어요? 그냥 소품이에요? 맨날 팟캐스트로 듣다가 생방 처음 봐서 신기함. 네, 구하기 힘들다는 팟캐스트 유민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자주 와주시길 바랍니다. 책장에는 많은 책을 꽂아놓진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운명이다가 맨 위에 있고, 그리고, KINN이죠. 그 뉴스타파가 이제 엠브리오에서 길러낸 그 독립 매체들을 소개하는 책이 하나 있고, 김영대 평론가의 책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 층에는 노회찬 의원 평전이 있습니다. 노회찬 재단에서 저한테 선물 주셨던 건데 한번 연락해 봐야 되겠습니다. 7월이면은 노회찬 재단이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얼마나 철저하고 무서운 곳인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복습을 해볼까요? 헤즈볼라 지도부가 삐삐를 쓰게 만들고 그 삐삐를 판매하는 유령 업체를 세우고 공정에서 폭탄을 심고 그게 터지게 만드는 데까지 수년 동안 공을 들일 능력과 돈이 있는 기관이 모사드입니다. 저 정교한 모사드가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인 이란 문제에 대해서 명백한 오판을 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가 오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 잘난 모사드가 오판을 해서 이스라엘 총리와 미국 대통령이 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란을 침공했다는 보시는 뉴욕타임즈의 기사는 어제 하루 번역돼서 많이 퍼졌습니다. 그렇다면 개전 직후에 트럼프가 했던 말을 떠올려 봐야죠. 우리의 공습이 끝나면 정부를 장악하라 라고 말했던 게 모사드의 메시지에서 나온 말이구나 하고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바보 소리죠. 애초에 하늘에서 미사일이 떨어지면 시민들은 하던 집회도 관둘 거고요. 외계인이 쳐들어왔으니까 시민과 정부가 힘을 합치는 분위기가 생길 겁니다. 계엄령의 명분을 외국이 제공해줬으니까 이제 이란 정부는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훨씬 더 쉽게 쏠 수 있습니다. 지들이 시민 봉기를 막아놓고 시민들더러 봉기하라고 한 겁니다. 우리의 2년 전을 기억해보시면 좀 더 쉽겠죠. 만약에 북한이 우리 땅의 일부를 공격했으면 윤석열은 얼씨구나 좋다 하면서 집회하는 시민과 야당 정치인에게 총질을 했겠죠. 그토록 원했던 계엄의 정당성을 외부에서 제공해줬으니까요. 만약에 북한이 윤석열을 사살했다면 내란이 끝났을까요? 아마 모지타바 김건희가 새 아야톨라가 됐겠죠. 아무것도 아닌 제가 심려를 끼쳐드리겠다. 모든 시민들은 지금부터 반클리프앤 앞에를 곡물로 바쳐라. 검찰혁명 수비대의 강경파가 득세를 해서 시민들의 입을 틀어 막았겠죠. 여의도 근처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ABC 이론에 따라 B의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ABC 모두 다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뻔한 결과를 감추려던 네타냐후가 미국한테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을 위해서 모사드의 이름값이 동원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이 쓰는 돈이 많아지는데 그 비용을 미국이 대신 써주고 그래도 더 드는 돈은 추가 예산을 이스라엘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데 승인을 안 해주면 이스라엘 의회는 자동 해산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전쟁 덕분에 총리 지지율이 올라갔으니까 의회가 해산돼서 선거를 다시 치르더라도 네타냐후는 다시 집권을 해서 재판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질문, 만약에 예산안이 통과되면요? 그 돈으로 또 전쟁하면 되죠. 원래대로면 총선이 10월 말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부터 잠잠히 있다가 가을쯤에 또 누군가에게 미사일을 쏘거나 아니면 지금부터 10월까지 계속 전쟁을 하거나 이스라엘은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합니다. 비멍키님, 호르무즈 작전인 줄 알았더니 증시작전 세력. 그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비멍키님은 알고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요. 개 중에 조금이라도 분명해 보이는 게 아니면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지난 새벽에 뉴스가 자꾸 쏟아져 나오니까 브리핑을 준비하는 게 매우 힘들었습니다. 원고를 쓰는 시간 대신에 속보를 보는 시간이 훨씬 긴 날이 있어요. 오늘이 그랬습니다. 모든 게 불분명해 보일 때는 CNN 정치부의 에런 블레이크 선임 기자처럼 메시지가 나오는 법칙을 탐구해보는 게 좋은 해법입니다. 어제 이란에 대한 공격을 보류하기로 한 트럼프의 선언은 뉴욕 증시 개장 직전에 나와서 유가가 급락하고 증시가 상승했다. 그래? 그러면 다른 타이밍을 한번 찾아보자. 2월 28일에 이란에 대한 공격을 발표하는 영상 메시지는 토요일 새벽에 나왔다. 즉 금요일 주식시장 마감하고 전쟁을 시작했다. 올해 1월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납치 작전도 주말에 했다. 금요일 주식시장 마감한 뒤에.
이달 9일에 전쟁이 거의 완전히 끝났다라고 말했는데 그건 시장이 열리기 직전이었고 시장이 마감된 직후에는 우리가 충분히 이긴 게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 이런 패턴이 관세를 때릴 때도 그린란드를 얘기할 때도 반복이 됐다. 나쁜 뉴스는 금요일 밤에 나가도록 해서 묻어버리는 기술이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닙니다. 뉴스 덤프라고 하고 이건 옛날에 다른 미국 대통령이나 현재의 대기업들도 쓰는 기술이긴 한데 트럼프는 해도 너무 과하다는 지적입니다. 한 가지가 더 이해가 되죠. 시간대가 정반대인 나라들의 시장이 직격탄을 맞는구나. 예를 들면 동북아시아죠. 네타냐후는 재판받기 싫어서 트럼프는 주식 떨어질까봐 타이머 켜놓고 전쟁하는 올 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일하느라 매번 녹방으로 봤었는데 오늘은 병원 가느라 반찬했어요. 생방 처음 들어보네요. 반갑습니다. 생방을 처음 들어오신 김에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희는 계속해서 3시에 생방송할 겁니다. 늦추는 생각도 가끔 해봤지만 그런 말을 꺼낼 때마다 우리 팀원들의 표정을 제가 봤기 때문에 이 시간은 당분간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 또 있네요. 트럼프가 무슨 주식을 들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인가. 그것도 외신이 전하고 있죠. 트럼프뿐만이 아닙니다. 트럼프의 사위, 트럼프의 아들, 예를 들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이런 사람들이 드론과 관련된 혹은 AI 공격 무기와 관련된 주식들을 들고 있을 때가 많죠. 평시엔 어떻게 했냐고요? 평시엔 코인 팔았죠. 트럼프는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임기가 끝나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고 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아무도 관심이 없었는데 그러면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말한 도시가 뉴욕, 런던, 도쿄, 상하이입니다. 이걸 가지고 살짝 계산을 해준 기사를 지금 채널A 기사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얘기입니다. 미국 뉴욕주의 보유세율은 1%니까 우리나라의 0.15%에 6.6666667배쯤 되고 도쿄는 1.7%니까 우리나라의 11.33333%쯤 된다. 아니죠. 퍼센트가 아니죠. 11.33333배 혹은 6.66667배쯤 된다. 이렇게 비싸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젯밤 자정쯤에 대통령이 자려다 말고 이 기사를 소셜에 공유를 하면서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께 아포칼립스를 예고하는 듯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저도 궁금했다. 이른바 강남 3구의 잠 못 드는 밤 사태가 터진 겁니다. 여러분들은 집이 없거나 집이 싸니까 놀라지 않으셨겠지만요. 아니나 다를까 이데일리는 늘 그렇듯이 세입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인질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금 낼 돈이 없으니까 전세도 올리고 월세도 올리고 모두 서민에게 전가하겠다. 이건 페르시아만에 있는 유조선 타는 직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란 같은 태도죠. 그러거나 말거나 글로벌 스탠다드는 현재 이러하니까 이 정도의 세금이 여러분에게 들이닥칠 거야 라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부동산 큰 거 가지신 분들은 이제 드디어 상투 잡혔다는 생각이 들겠죠. 어찌 보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사건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렸을 때 우리나라의 래퍼들이 돈을 많이 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귀금속도 비싼 거 하고 차도 기름을 쓰는 건지 쏟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낮은 연비의 비싼 차를 몰고 다니고 멋진 복층집에서 살던 친구들이 세금 낼 때 돈을 많이들 빌렸었습니다. 가끔 형 세금이 너무 많아요 라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계획 없이 돈을 쓴 것도 문제였지만 젊었을 때 큰 돈을 벌면 벌어들인 부가 영원한 줄 착각하기 쉽죠. 건강한 사회는 사람이 부자가 됐다가 망하고 그 돈이 여기저기 흘러서 망했다가 다시 부자도 되고 그러다가 실패해도 죽지 않을 만큼만 떨어지면서 서로 어울려 사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에 크게 투자한 사람들은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부하고 영원히 부자가 되는 길을 택했다고 믿으면서 아파트 바깥 사람들을 혐오하는 진상계층으로 자리 잡게 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주갤러가 돼 보니까요. 주갤러도 보통은 이상한 사람들이긴 합니다만 부동산 부자에 비해서 주식 부자가 좋은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사회에 좋은 이점이. 하나, 부동산과 달리 망할 확률이 높다. 둘, 부동산과 달리 어느 지역에서 투자하든지 기대 수익이 같다. 투자시장 활성화는 이렇게 부동산 투자 둔화를 매개로 지방분권 완성하고 연결이 됩니다. 언젠가 더 길게 말씀드릴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세가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언론들이 화요일 아침이 되면 국무회의 받아적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제목엔 이렇게 써있네요. 부동산 투기 방치, 나라 망한다, 규제 촘촘히. 아마도 대통령이 어젯밤에 국무회의 발언을 쓰다 말고 예고편으로 트윗을 날렸던 걸로 보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으니까요. 민주정권의 부동산 정책과 지지율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오해하고 있었다는 생각도 들고 많은 정치부 기자들이 오해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부동산 정책을 민주정권이 칼을 들 때마다 지지율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부동산이 싸지고 투기 부자가 망하는 걸 실제로 국민들은 바라지만 어차피 실패할까봐 열패감의 지지를 보내주지 못했던 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것일수록 그것에 대해서 훨씬 더 비관한다는 걸 제가 2002년 월드컵 때 배웠습니다. 목 놓아 울면서 다들 16강행을 좋아했는데 저 사람들 분명히 2시간 전까지만 해도 한국 축구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는 훈장질을 전국에서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이었던 걸 제가 봤거든요. 부동산 개혁이 지지율에 플러스가 되는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상법 개정도 노조법 2, 3조도 검찰 개혁도 잘하면 지지율에 도움이 될 겁니다. 킴12537님 이제는 부동산이 암만 해도 국민들이 겁을 안 먹는 느낌. 너무 많이 그동안 언론이 짚어줬던 문제였죠. 내란을 타고 반등을 하면서 올라가는 주식시장에 투자시장에 사람들이 타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을 줬고 욕망을 인정했다. 그리고 나서 부동산을 때려잡았다. 이 순서대로 가고 있는 중이죠. 김수진님 월세 3자리 내는 것도 생각보다 익숙해지는데 세금도 내버릇하면 뭐 확실해요. 제가 지금 한 말도 상황을 좀 부풀렸거든요. 부동산 부자가 소유세 1%를 낸다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덜 부자가 되진 않습니다. 그건 상하이나 뉴욕이나 도쿄가 보여주고 있죠. 추성훈 씨 집 큰 거 봐요, 도쿄에. 지금도 거기 사시나? 하지만 그들이 계속 부자인 덕분에 우리는 그 보유세를 받아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세금을 잘 쓸 수 있거든요. 네. 지금 당장 100억대, 200억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1억 원 정도의 세금을 낸다고 해서 그분들이 망할 리는 없습니다. 일부는 떨어져 나갈 수 있거든요. 그분들은 애초에 투기하면 안 됐던 분들이죠. 프리듀일님 힙합 형님들하고 다니셨던 금목걸이 지금은 과연 얼마나 할까 후덜덜. 그렇습니다. 전쟁엔 금을 팔아야죠. 요즘은 금을 팔고 달러를 사는 추세던데. 근데 그 친구들은 이제는 팔 게 없을 거예요. 세금 내느라 다 팔아가지고. 네. 요즘은 그 장사에서 돈을 못 버시잖아요. 오늘의 다른 뉴스들은 국무회의에서 나온 뉴스들은 주로 제가 방금 소개해드렸던 이 부동산 투기 관련 발언들을 많이 따다가 집어넣을 겁니다. 오늘 저녁 뉴스들도 아마 그럴 걸로 예측을 합니다. 저는 오늘 딴 걸 준비를 했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에 우리가 나눴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기름은 전쟁 이전에 수입했는데 왜 전쟁 나고 올라간 가격을 받으려고 드느냐. 우크라이나 전쟁 때 처음에 얘기했었죠. 밀은 2달 전에 수입해오고서 왜 전쟁 나고 나서의 밀값을 받아서 빵값을 올리느냐라는 얘기를 했던 거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전쟁만 났다 하면 정유사들이 떼부자가 되지 않느냐. 지난 2주 동안 언론 보도의 흐름을 지켜보니까 역시 정유사들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교복 만드는 회사들보다 훨씬 무서웠던 것 같아요. 정부 안에서도 정유사의 목소리를 대변하든지 아니면 사안을 깔고 엎드리려는 사람들이 있어 보입니다. 국무회의 분위기로는 그랬습니다. 행정에서 공무원이 하는 못 알아듣는 척은 아주 중요한 액션입니다. 개혁을 미루려는 의지의 표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대통령은 가장 필요한 지점에서 했던 말을 다시 하는 습관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의 기름값을 보아야 하는 기준이 국내 유가를 보아야 하는 기준이 현재의 국제 시세냐 아니면 생산 원가 기준으로 정할 거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중에서 국제 시세를 쫓아가면 국민들 부담이 너무 크니까 이 생산 원가를 기본적으로 기준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유사들은 억울하겠죠. 원래 유가가 변동되면 정유사들은 돈 버는 기회 아닙니까? 원래는. 네. 그러나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어쨌든 생산 원가 기준으로 기업들이 내가 처음에 말했잖아. 니들 사온 가격에 맞추라고. 못 알아들은 것 같아서 친절한 척 다시 말해주는 건데 이번에도 못 알아들은 척하면 그때는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검찰이 정유사와 석유협회를 압수수색을 했던데 정유사가 뭐 정적도 아니고 이 정도는 기왕 문 닫을 검찰에 남은 찌꺼기를 쓰는 정도로 괜찮아 보입니다. 벌써 건창형 특검 발족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우리의 모지타바 김건희를 봐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겼던 것을 특검이 확보했다는 소식입니다. 키워드는 방조범에 대한 무죄 판례를 검토하라 라는 말이었는데 이 말은 김건희를 봐주고 싶은데 방조범이라고 하면 가벼워질 수 있을 것 같네. 판례를 내가 찾아보는 건 귀찮으니까 너네가 방조범으로 해서 껴 맞춰. 회사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상사는 키워드를 던져주고 팀원들한테 공부를 시키는 이런 장면인 걸 알 수 있죠. 이 죄인은 방조범이고 무죄다. 그러니까 그 바깥으로 수사를 진행하든지 행여라도 유죄를 만들진 마라 라는 가이드라인으로 들리죠. 전에 민중기 특검도 이걸 파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신병 확보하는 것도 급해서 거기에 시간을 많이 보냈고 양평고속도로하고 관저 의혹 수사는 너무 늦게 시작했어요. 지난 특검은. 민중기 특검이 이창수 지검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을 때는 특검 기한이 10일인가 밖에 안 남았을 때였습니다. 당연히 이창수 검사는 안 나갔죠. 그리고 특검이 끝났죠. 거기서부터 이어받은 수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의 공주지청장도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했던 사람이라서 공주지청장실을 압수수색 당한 거고요. 대검하고 서울지검에 있는 사무실들은 그 수사가 진행됐던 곳이라서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작년 말에 특검이 했었던 압수수색에 비해서 이번에는 이미 잡아가둔 김건희 말고요. 검사들을 타겟으로 했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방조범으로 무죄 메시지를 남겼던 이창수 그리고 김건희 불기소를 언론에서 발표했던 사람이죠. 월리처럼 생긴 조상원 이 두 사람은 현재 권창형 특검에 의해서 출국 금지당했습니다. 드디어 특검이 26년 3월에 검찰까지 도달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달 초에는 윤한홍 의원 집을 압수수색했거든요. 관저 증축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는 얘기일 거고 그 과정에서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21g 사모님의 수사 중 발언이 나왔던 거였고요. 원희룡 전 장관도 출국 금지됐었죠. 이건 양평고속도로 건이죠. 작년 봄부터 했던 얘기. 이 모든 수사라는 갱도를 다 뚫어서 결국 김건희로 향하는 길에 이제 들어간 겁니다. 지금 김건희가 징역 살고 있는 혐의는 가방하고 목걸이였죠. 기억하십니까? 형량은 1년 8개월이었습니다. 이번 특검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내란 지시, 실제 수괴, 오버마인드로는 못 갈 가능성이 높지만 그 외에 거의 모든 것들에 대한 수사는 진척될 거고 1년 8개월보다는 훨씬 긴 형량의 사건들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할 겁니다. 그 정도는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BTS의 새 앨범이 나왔고요. 하이브의 주식이 주저앉았습니다. 차트 성적이 다른 메시지를 낼 테니까 아마 반등할 겁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컨텐츠가 요즘 말로는 IP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야 주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한두 가지 대표작 때문에 기업이 흔들립니다. 한국에는 그만큼 무기고가 풍성한 엔터사 같은 것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엔터사들 진정한 대기업은 없고요.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작은 기업들 뿐입니다. 아티스트는 그래서 실수도 할 수 없고 실험도 못하게 됩니다. 있을 법한 일입니다. 세상 모든 글 쓰는 어른들이 애템하면서 한 주 동안 평론을 하고 계신데 슈퍼스타의 행적에 대한 당대의 평가는 당대 사람들의 정치적 입장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평단은 그걸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즉 글 쓰는 나의 정치적 입장을 빼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글쟁이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수들과 다르게 스타가 아니라서 여론에게 혼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 입장과 세상의 진리를 동일시하는 논평들이 넘쳐납니다. 결과적으로 뉴진스가 음악 외적으로 박해받던 상황을 BTS가 돌려받는 20세기 베를린의 유대인 아이들과 지금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같은 폭력에 처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한국 진보 지식인들의 탈-K-팝 현상은 몇 년 전부터 발견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속화된다면 아마도 BTS 앨범이 그 촉매가 될 것임은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방향성이 논평의 결과를 정해두었다는 얘기죠. 이런 지뢰밭을 미천한 제가 얼마나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주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에서 이연파 크리에이터와 함께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아리랑 앨범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아이고...
영대 박사님을 생각하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빈자리는 존중과 그리움을 뜻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유능했는지도 아주 투명하게 보여주죠. 많은 사람들이 김현대 평론가 그리워하고 있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충격은 뭔 제목이지? 태극기인가 봐요. 매주 전환길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인다고 충격받으셨나 봐요.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가 인스타에 연재한 웹툰의 조회수가 6,800만 회에 도달해서 전우원 씨가 인사를 했습니다. 어제 글에 6,780만쯤 됐으니까 더 늘었겠죠. 할아버지의 학살, 집안에서의 학대와 불화를 다룬 작품이고요. 나노바나나로 만들었습니다. 나노바나나로 만들었다는 말을 굳이 붙이는 것이 기사에서 굳이 붙이는 것이 먼 미래에서 본 과거 2026년의 풍경이 아닐까 합니다. 예를 들어 음악이면 어떤 소프트웨어 신디사이저나 하드웨어를 사용했는지는 작곡가들만 알면 되고 음악 듣는 사람들은 신경 안 쓰거든요. 음악이 어느 컴퓨터에서 나왔는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듯이 웹툰을 어느 AI가 그렸는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세상도 금방 올 겁니다. 인더스트리얼 계열 장르 음악들이 클럽에서 청년들을 가장 열정적으로 만드는 음악이잖아요. 아마 100년 전에 죽은 음악가들이 놀랄 겁니다. 순전히 기계로만 만든 음악이 어떻게 사람들을 열정적으로 만드는 건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인스타를 슬쩍슬쩍 넘기다가 가볍게 전우원 씨의 웹툰을 봤을 거고 배경 지식이 있으나 없으나 서사를 이해하고 즐겼을 겁니다. 20년쯤 전에 말입니다. 새로 나온 완벽하게 조율을 해주는 그랜드 피아노 소리를 내는 소프트웨어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작곡가 선배가 했던 얘기가 기억납니다. 평생 배운 것이 부정당하는 느낌이다. 이제까지 내가 배운 모든 걸 기계가 다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 나는 어쩌냐? 라는 얘기입니다. 상고를 나온 주판의 달인, 주산가들이 이런 걸 겪었을 거고요. 타자기를 잘 쓰던 타이피스트들이 겪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기 시작했고요. 지금 존재하는 직업의 숫자가 왕창 줄 거고요. 그리고 새 기계로 새로운 일을 잘하는 사람도 나타날 겁니다. 예를 들면 웹툰을 그리지 않고 만드는 웹툰 작가가 나왔네요. AI와 노동의 관계에 대해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대개 전두환의 학살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으실 테니까 전우원 씨의 웹툰을 보고 오시면 마음이 좀 편해지실 수 있습니다. 기술은 늘 발전하는 만큼 인류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만큼 위험하게 만듭니다. 늘 있던 일이다 하고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네. 전우원 씨 몽글툰 진짜 재미있긴 해요. 그죠? 그림을 사람이 안 그렸느니 하는 불만이 사라지게 하는 건 뭐죠? 서사의 힘. 서사의 힘은 작가가 내놓기도 하고 그리고 독자인 내가 미리 알고 있는 지식이 그 서사의 힘을 더해주기도 하죠. 어차피 모든 작품은 독자와 작가가 함께 만들거든요. 그 과정에서 맞는 코드가 있으면 나머지는 다 자동, 펜이 도와줬든 먹지가 도와줬든 AI가 도와줬든 조연이 됩니다. 베어저스트님, 저도 18년 그래픽 인생이 부정당한 느낌이긴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본인도 나노바나나를 써서 지금부터 무엇을 할지를 연습하고 있으실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미디가 발전하던 시절의 작곡가들이 나 이제 망했어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극소수가 그 직업을 관뒀고 나머지는 자기 스스로 오케스트라 연주를 해보기도 하고 배운 적도 없는 바이올린 독주곡을 만들어 보기도 하면서 스스로 발전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언론이 떠들고 있는 것만큼 인류에게 저지먼트 데이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하나 더 있나? 신인류 연대기 같은 거 하실 생각 없나요? 요즘 AI 시대인데 우리가 이제 최근에 AI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분들을 조금씩 긁어 모으고 있잖아요. XSFM이 다른 회사들과 비교해서 문제가 뭐죠? 섭외하는 게 무척 힘듭니다. 안 나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한 분 한 분 끌어 모으면서 프로젝트를 가동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끝나면 좀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분석 데스크 여러분 감사합니다. 브리핑이었습니다.